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세방전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임들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선 돌파 자리들, 기준선 돌파 자리들, 구름대 돌파 자리들, 횡스핀이 캔들을 돌파할 때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런 때들마다 다 한 번씩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입니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수하고자 했었던 위치들은 우리가 일목균형표 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구름들, 포행스핀이 캔들과 구름 돌파할 때는 물론이고 포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할 때 같은 일목균형표를 가진 매수 포인트 플러스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들에서도 매수 포인트인 만큼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진 종목들로 보고 지금 같은 위치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이런 때 고점도 좀 더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좀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파동적으로는 이때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이때에 대한 고점 7월 14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한 만큼 조금 더 3에 대한 기대도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파동적으로 보나 일목적으로 보나 좀 괜찮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유 혹은 매수 접근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얘도 이 뒤로 밀리면서 5선을 깨건 전환선을 깨건 아니면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도로 들어갔다가 꺾여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는 이전에 있었던 어딘가에 대한 고점이 좀 꼭지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도들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더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좀 파동적으로는 깔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일목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 돌파 자리, 호행스핀도 캔들들을 돌파한 그런 위치들 그리고 주가 상승하면서 6월 2일에 있었던 그런 고점마저도 돌파하는 그런 위치들마저도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양봉들을 보이고 계속해서 한 번 더 RSI가 과매도로 들어온 만큼 여전히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RSI 같은 것들이 또다시 과매도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때들은 정리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캔들과 후행스핀들이 구름대들 위에 있는 만큼 LG화학 또한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들이 큰 종목으로 보고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보유 접근 혹은 매수 접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계속해서 전환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캔들도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음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전환선들 지지를 받고 있고 한 번 더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이제는 좀 구름대 상단에 대한 지지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뒤로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이 유지되면서 횡스핀이 구름대 밖으로도 나간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도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얘도 좀 기대해 보기로는 파동적으로 3월 14일에 있었던 저점이 진짜 쉬고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이고 이제는 올라가면서 몇 대 있었던 5월 4일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3파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되 아직까지는 5월 4일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2파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요때의 저점들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파동들에 대한 1, 2, 3이고 이것이 뭐 4에 대한 진행 중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단은 지금 일목적인 관점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들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4여서 한 번 더 밀리는 이때 저점들을 이탈하는 뭐 5가 남아서 뭐 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5가 있고 그 뒤로 나오는 B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일목적으로 좋은 위치들 있고 구름들 위에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도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들 구름들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처럼 이때의 저점들을 이탈하는 5로서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구름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보유 접근,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일단 지금 전환선마저도 이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구간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전환선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밀리면서 후행스핀도 이 캔들들의 지지에서부터 밀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좀 그나마 캔들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가 있고 후행스핀이 지금은 살짝 캔들을 물고 있는 만큼 이것이 지지로 받으면서 양봉들이 붙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뭐 구름대 밖으로 뭐 전환선 위로 구름대 위로도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들 기대할 수 있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위치들 있는 만큼 매수한다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5% 내지 10% 정도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있고 그마저도 내일이라도 음봉이 붙으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러한 것들 또한 이런 때와 같이 주가가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이러한 때에도 전환선과 기준선들이 이탈하면서 내려간다면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만큼 포스코홀딩스도 꼭 매수하고자 한다면 5% 내지 10% 정도 그러나 가능하면 이렇게 구름대 밑에 있는 것보다는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 훨씬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뭐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 있어서 한 20% 내지 한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얘 또한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위치 있습니다. 요대로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후행스핀들이 이 캔들들의 저항도 뚫고 캔들도 구름대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뭐 요런 때나 요런 때 같은 그런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들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캔들이 구름에 대한 저항이 있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름대 하단 같은 것들 저항받으면서 밀릴 확률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매수한다 하더라도 뭐 정찰병 정도 수준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에서 40%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에코프로빔입니다. 에코프로빔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지금 후행스핀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환선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후행스핀도 캔들들 위로 올라온 만큼 이대로 밀리기보다는 밀리다가도 뭐 기준선에 대한 지지 밀리다가도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올라갈 확률들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요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양봉들이 붙으면서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한 때도 조금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만큼 얘는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핀이 캔들도 위에 있고 구름대들 위에 있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 매수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얘도 좀 요런 때와 같이 좀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캔들이 다시 한 번 더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위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구름대 위로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 뒤로도 포행 스피닝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얘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포행 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 구름대 돌파하는 자리,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는 오늘 같은 날도 한 번씩 더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기로도 포스코 케미칼도 요때가 C고 이것이 1이라면 이 뒤로 나오는 것이 A, B, C로 보이는 2고 이제는 돌파하는 3이 나오면서 4월 8일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대. 포스코 케미칼은 이전에 봤었던 삼성 SDI와는 다르게 요때의 저점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과 2와 3과 4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목상으로도 충분히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구름대 위에, 포행스핀도 캔들 위에, 구름대 위에 있는 만큼 포스코 케미칼도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 충분히 매수 혹은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앞서 봤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 그나마 전환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기준선에 대한 돌파들이 있기 때문에 정찰 배ung 정도 수준 20% 정도는 매수들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얘도 구름대 밑에 있고 포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들 큰 위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정찰 배ung 정도는 보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저항대가 많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NF입니다. LNF도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한 번 더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위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포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아슬아슬하게 구름대들을 좀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상승 추세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가 내일도 양봉들이 붙으면서 호행스핀이 확실하게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고 RSI 같은 것들도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도 한 번씩 더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뒤로 더 올라가면서 요런 때에 대한 고점마저도 돌파한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NF도 이 뒤로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접근 혹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은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으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고, 일단 좀 그나마 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좀 전환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서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 있어서 5% 내지 10% 정도 정찰 배ung은 보낼 수 있겠으나 얘 또한 강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올라가지 못한 만큼 저항들 크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기로는 7월 13일에 있었던 저점이 갱신하지 않고 올라오고 7월 20일에 있었던 고점 85,800원을 돌파한 만큼 이것을 가지고 C고 1이고 2고 올라가는 3이어서 이 뒤로 충격 파동들에 대한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러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일목균형표와 RSI 같은 것들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고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포행스핀이 캔들 위로 올라오고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포행스핀이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RSI 같은 것들이 과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들을 거칠 때마다 조금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돌파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매수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분할 매수 접근들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 1차 조건, 그리고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2차 조건까지만 클리어
클리어를 한 채로 여전히 상승으로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SKI테크놀로지도 좀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나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C입니다. SKC도 일단 전환선 위에 그리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얘 또한 아직까지 구름대 밑에 있고 후행스핀도 캔들들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들 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KC가 포스코케미칼처럼 이때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좀 더 구름대 밖으로 나갔다면 이것을 가지고 1이고 이걸 A, B, C로 보고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는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SKC 같은 경우에서는 3월 14일에 있었던 저점이 12만 3천원 그리고 7월 14일에 있었던 저점이 12만 2,500원인 만큼 일단은 이때의 저점들을 갱신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충격 파동들로 보기보다는 조정 파동들 연속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조정 파동들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구름대 위로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마저도 돌파한다면 그런 때들은 당연히도 충격 파동들로 보고 매수들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 그러나 밀리면서 음봉이 나온다면 요런 때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손절이를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20% 내지 40%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일부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여전히 얘도 구름대들 밑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보다는 아직은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얘도 기대들을 해보기에는 7월 4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은 채로 올라오면서 7월 6일에 있었던 고점을 좀 돌파를 한 만큼 작은 1과 2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내일이라도 양봉들이 붙으면서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상승과 함께 돌파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매수들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라는 두 가지에 대한 클리어 외에는 큰 틀 이상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에 대한 매수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들 위에 있고 후행스핀도 캔들들 위로 올라온 만큼 얘 또한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그런 위치들이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얘도 아직까지는 3월 15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 좀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나간다면 한솔케미칼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조금 더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되, 얘도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한 세트에 꼭지고 이것이 다 확실한 ABC고 이것이 충격 파동들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또한 1이고 2고 이것이 3이고 아직까지 1파로 볼 수 있는 저점들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파에 대한 진행 중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목균형상으로는 일단은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올라온 만큼 얘도 한솔케미칼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첨보입니다. 첨보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그러한 위치들마다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환선들을 타고 올라가는 만큼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도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피닝 구름대마저 또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첨보도 일목적 관점상에서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구름대 상단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밀리다가도 캔들이 구름대의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밀리다가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상승과 지지와 상승과 돌파
그와 함께 일목적 관점에서도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구름대 돌파, 후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구름대들을 돌파한다면 이 또한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요만큼의 시나리오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도 일부에 대한 매수들은 가능하나 확실하게 지금 같은 위치에서 무조건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첨보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이것을 확실하게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할 매수적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RSI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들마다 한 번씩 다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들, 보유 관점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뒤로 좀 더 올라가면서 4월 8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한다면 이 또한 1이고 2고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ABC고 이제는 충격 파동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월 28일에 있었던 저점도 갱신하지 않았고 올라오면서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구름대 위로,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상에서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클리어했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도 조금 더 이 뒤로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앞서 봤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도 얘도 구름대들 밑에 있고 캔들도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있으나 후행스핀이 캔들을 아직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꼭 매수하고자 하더라도 20% 내지 40% 솔브레인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일부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계속해서 전환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으나 좀 희말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구름대 하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구름대 상단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얘도 이대로 올라가면서 구름대마저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좋은 모습들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좀 보수적인 접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뒤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4월 25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한 번 더 돌파한다면 그러한 때도 조금 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도 조금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RSI 같은 것들이 과매수로 꺾여 들어간다면 그런 데 또한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구름들을 이탈한다면 여전히 조정 파동들에 대한 확률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뒤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정찰병 정도 예를 들어 전환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5% 내지 1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전환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양봉이 붙고 일단 1차적으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얘 또한 좀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돌파한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접근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스핀이 캔들 돌파하는 자리, 캔들이 구름 돌파하는 자리, 후행스핀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RSI가 과매수로 꺾여 들어가고 양봉들이 붙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하고 한 번 더
이러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이 또한 충격 파동들로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도 일단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일목적 관점에서도 트레이딩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한다면 정리들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좋은 움직임들을 보인 만큼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포엑스핀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온 만큼 동아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얘 또한 아직까지는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확실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구름대 하단이나 상단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밀릴 확률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얘 또한 기대들을 해보기에는 일단 좀 포엑스핀들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온 만큼 상승하다가 구름대 하단에 대한 저항을 받고 밀리건, 아니면 구름대 상단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밀리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밀리다가 포엑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 하단들에 대한 지지나 기준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어딘가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얘 또한 좀 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환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 기준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 포엑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왔다는 이유 정도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포엑스핀이 캔들 돌파 자리, 그리고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들도 한 번씩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얘도 구름대 상단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동아기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름대 상단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으면서 밀리다가 포엑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건, 캔들이 구름대에 대한 지지를 받건, 어딘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온다면 이 또한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장 좀 베스트한 것으로는 아직까지 7월 4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쉬고 요것을 작은 1, 2, 3에 대한 진행 중, 혹은 이것을 가지고 3, 4, 5로 보든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포엑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이 뒤로도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들은 매수들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도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포엑스핀이 캔들들 돌파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PI 첨단 소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아직까지 전환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는 만큼 이것이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고, 좀 구름대 하단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밀리다가도 기준선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좀 더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PI 첨단 소재도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PNT입니다. PNT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했고 기준선 돌파했고 포엑스핀이 캔들을 좀 뚫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뒤로 좀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포엑스핀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또한 밀릴 확률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RSI가 과매수로 들어온 만큼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목적 관점상에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포엑스핀이 캔들을 돌파했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 PNT를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들은 매수가 한 번씩은 가능했던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CIS입니다. CIS도 전환선 돌파 자리들, 기준선 돌파 자리들에서 두 번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해서 CIS도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얘는 아직까지 포엑스핀들이 캔들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들로 보기 위해서는 포엑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항들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뒤로 올라가면서 구름대 밖으로 포엑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 커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매수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포행스핀들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다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구름대 위로도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지 않나 싶고, 일단 좀 캔들 패턴 상으로는 윗꼬리들을 계속해서 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밀리면서 뭐 전환선을 깬다면 일부 정리, 더 밀리면서 뭐 기준선을 깨고 구름을 깨고 포행스핀이 캔들을 깨고 구름을 깨고 밀린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정리들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보유 접근,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하락할 확률들이 한 단계씩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다면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지금까지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종가상으로 기준선도 밑에 있고 전환선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로 보고서 여전히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는 일단은 전환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10% 내지 20% 정도는 정리가 그런 필요한 위치들 있고, 일단은 좀 기대들을 해보기에는 후행스핀들이 캔들을 뚫고 올라온 만큼 이대로 밀리다가도 캔들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 후행스핀도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으나, 일단은 전환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락할 확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일부에 대한 정리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하는 위치들에서 세방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계속해서 구름대 하단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있으나, 일단은 좀 세 번에 대한 돌파들이 일어난 만큼 밀리다가도 전환선에 대한 지지, 기준선에 대한 지지, 포행스핀이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위치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캔들들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면 캔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뭐 강한 상승이나 뭐 강한 하락보다는 구름대 안에서 뭐 헤맨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구름대 안에 들어가면서 횡보들을 하다가 앞쪽에 있는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방전지도 일단은 전환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 기준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 포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갔다는 이유를 가지고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세방전지까지 함께 보셨고,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돌파들이 일어날 때에는 매수들을 하고, 반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일어날 때에는 하락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한 번씩 정리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조지표나 일목균형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핵심적으로는 매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매수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이탈이 난다면 매도를 하는 것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마다의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